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네. 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너무 기다렸어요. 자, 예진 씨. 역사는 과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말 알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도 우리가 영상실로 오늘 N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프로그램도 이 시간도 새로운 역사로 남겨질 테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과거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한번 만나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확진 환자인 35살 중국인 여성은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환자 상태가 폐렴 소견이 없고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국내에도 점차 확진자가 늘어갔는데요. 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네, 그때 당시에도 그냥 지나갈 것이다. 쉽게 감기, 독감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2년 넘게 3년째 지금 마스크를 쓰고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2020년 인류가 코로나에 반격하며 유일한 희망인 백신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첫 주자인 영국에서 2020년 12월 8일 세계 최초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오늘 오전 9시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2021년 2월 26일 오전 9시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코로나19 첫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은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에 65세 미만의 입소자, 입원자 그리고 종사자가 접종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하셨는데 네. 혹시 어떤 기분이고 어떤 소감이신지 간략하게 한번 감사하고 진짜 솔직히 1년 동안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으니까 일단은 안심되고 또 이제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이제 노력해 주신 정부나 구청이나 보건소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 저 이때 기억이 나요. 정말 다들 관심 있게 보고 기다렸던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주사 맞는 장면을 다 같이 이렇게 뉴스 화면으로 그렇죠. 보면서 사실 지금 실효성 문제나 백신 패스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때 정말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93년으로 떠나볼까요? 1993년 2월 26일 오후 12시 18분 110층짜리 뉴욕 세계무역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혹시 폭탄 테러인가요? 맞아요. 폭탄 테러였습니다. 110층짜리 건물이었으면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테러가 어떻게 벌어졌고 또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이 테러로 인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철역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 수십 명을 덮쳤고 또 건물 지하층 여러 곳에서 불과 연기가 퍼지며 아비규환 사태를 빚었는데요.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24대가 멈추는 등 입주자들이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만 하루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야, 부상자 수가 정말 많은데 네. 테러범들은 잡혔나요? FBI는 5층에 변압기가 폭발했다고 생각했지만 폭탄 성분이 검출되자 테러로 규정짓고 테러범들을 잡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1995년 1월 7일 모하메드 살라메, 람지 유세프 등 테러범들 6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들에게 징역 240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체포될 당시 테러범 람지 유세프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조사관들에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뭔가 더 큰 테러를 예고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후에 미국에서 아주 큰 테러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9.11 테러 사건이죠. 그리고 테러를 일으킨 8년 뒤인 2001년 9월 11일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항공기 2대가 미국을 상징하는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천여 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다치는
초유의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이때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오, 직접 보셨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믿기지 않았는데 이 9.11 테러가 그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또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1948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45년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이라는 혼란이 시작된 가운데 1948년 2월 26일 유엔 3차 총회에서 남한의 단독 총선거가 결정됐습니다. 유엔은 총회가 열리기 1년 전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 실시를 결의했는데요. 하지만 소련은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이 남한 측에 유리하다며 거부했고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시기가 대한제국이 끝나는 시기에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광복까지 이룬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맞아요. 이후에 또다시 분열이 시작되고 이 시기가 정말 혼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시 남한의 단독 총선은 어떻게 확정이 된 건가요? 유엔 총회는 공산권의 기권 속에 33대 2로 단독 총안을 가결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정이 나오자 미 군정과 정부는 이를 환영했는데요. 반면 김구 선생 등은 단독 총선이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며 반대에 나섰고 총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아, 반대를 무릅쓰고도 강행을 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김구 선생님께서도 그 당시에 상황이 남과 북의 조짐이 안 좋아 보였는데 이 남쪽 상황에 힘이 실리게 된다면 북쪽하고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이미 미래를 예측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래도 강행을 하기는 했어요. 결국 1948년 5월 10일 첫 국회의원 선거가 남한 단독으로 치러져 재헌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2월 26일에는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1916년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베르당 전투가 있었고요. 1963년에는 민주공화당 창당, 2010년에는 김연아 여자 피겨스케이팅 신기록 달성 같은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